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생활 속 통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주셨던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머니신데요. 좀 아이에게 안 좋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길 또 바라고 빨리 낫기를 먼저 바라는 그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2층 침대를 이제 사용을 하는 아이가 2층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이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의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죠. 사고가 나면 겪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병원의 그 닥터한테서 여러 가지 증상을 또 듣게 되지요. 2층 침대라는 단어부터 알고 가야겠지요. 2층 침대는 bunk bed입니다. bunk bed, bunk bed.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1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던 그 1층 first floor, 2층이라 해서 second floor, 이거 아닌 뭔가 이상한 느낌 오지요? 그렇다면 또 upstairs, downstairs, 이것도 아닙니다. The top bunk, the bottom bunk. 그때 아이가 거기에 붙어 있었잖아요. On the top bunk, on the top bunk. 아래층은? 그렇죠. On the bottom bunk, on the bottom bunk. 아이가 2층에서 있다가 이불에 같은데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동사는 trip over 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trip over. 하지만 2층에서 이불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는 trip over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발이 이불이라는 그 객체가 잡아서 발이 잡혀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trip over가 아닌 get your feet caught in the blanket 라고 말을 해야 더 맞습니다. 그러면 trip over 이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solid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길에서 돌뿌리가 넘어져서 걔한테 걸려 넘어지거나 뭐 책이 있어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죠. 지금은 이불이 발을 말아 잡은 거예요. 이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을 한다면 be careful not to get your feet caught in the blanket. Be careful not to get your feet caught in the blanket.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Be careful not to get your feet caught in the blanket. 까딱하다간 떨어져, 위험해, 다쳐, 팔이 부러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 까딱하다간이 균형을 이루면 이렇게 잘 서 있었는데 그거를 잃으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큰일 난다. 또 큰일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뜻의 더 포인트가 있겠죠. If you lose your balance, if you lose your balance, it's really dangerous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If you lose your balance, it's really dangerous. 자, 우리 발음 하나만 잡고 갈게요. dangerous가 있잖아요. dangerous. 두 가지 발음 다 하시는데요. dain이 돼야 돼요. dangerous. dangerous. If you lose your balance, it's really dangerous. 잘하셨어요. 떨어지면은 후회해 라는 그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once you fall, you will regret it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Once you fall, you will regret it. 퀴즈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너 2층에서 떨어지면은 팔 부러져.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떨어지게 되면인데 2층이라고 말을 했죠. If you fall from the top bunk 라고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off는 안 되나요? 괜찮아요. 확
떨어지는 그림이 있으면 off를 붙이는 거고요. 그 뭔가 출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말을 하면은 from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If you fall from the top bunk 아니면 if you fall off the top bunk. 뒤에 있는 이제 말이 중요해요. 너 팔 부러져? 라고 했을 때 팔이 부러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can이 아닌 could를 써야지만 됩니다. You could break your arm. You could break your leg. 뭐 조동사를 예전에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 번. 퍼센티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엄마가 한 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But cow could hear a call for help. 그리고 who could it be? 하고 이렇게 could를 썼잖아. 왜 can이라고 안 했어? But cow can hear a call for help. What? Who can it be? 라고 왜 can이라고 안 했지? can이라고 해도 괜찮아? 네. 진짜? 의미는 달라지는 게 없어? 있어? 있어. 있거든.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이 문장 제가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겠지만 But cow could hear a call for help? Who could it be? 라고 했죠. 이 could는 우리가 어떤 ability의 의미라기보다는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더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과거형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있다라는 can의 의미의 과거 의미가 아니고 possibility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super cow가 도와주세요! 라고 call 하는 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Who could it be? 그게 누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큰일 나 말을 한 것처럼 Once you fall, you will regret it.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뭔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 능력이 아니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If you fall from the top bunk, you could have a serious problem. You could have a serious problem. 아니면 you could have a real problem. If you fall from the top bunk, you could have a serious problem. 잘하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잠깐 기절을 했는데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기절하다라고 하면은 사전에서 찾았을 때 faint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faint는 뭔가 이렇게 힘이 이러면서 쓰러져서 기절을 하는 그 그림도 같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팍 떨어지면서 얻어맞아서 뭔가에 충격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얻어맞고 떨어져 나가면 KO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knock 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knock out. He was knocked out for a minute. He was knocked out for about a minute. He was knocked out for about a minute. He was knocked out for about a minute. 잠깐 그렇게 정신이 나갔었는데 기절을 했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죠. 의식이 돌아왔어요. 라고 하면 또 의식 치면은 사전에 conscious가 나오죠. conscious 아니면 consciousness가 나오는데 이때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단어 came to 라고 해요.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지금 과거형을 쓴 거예요. And he came to.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He was knocked out for about a minute and he came to. He was knocked out for about a minute and he came to. came to가 사실상 정말 많이 쓰고 쉬운 말이지만 잘 떠오르지 않고 나는 이미 의식이라는 단어에 conscious가 더 편하다라고 하면은 의식을 되찾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되었다, became conscious가 아니라 regain consciousness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regain consciousness. 다시 찾은 거죠. regain consciousness quickly.
He regained consciousness quickly. He regained consciousness quickly.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의 의식을 되찾다라고 해서 he regained his consciousness quickly 말하고 그 소유격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ER,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urgent care를 가게 되겠지요. 분명히 검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검사하다라는 동사를 또 찾을 때 examine 이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되지요. 그런데 이 examine은 뭔가 더 전문적인 그 검사의 그림이 우리한테는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실험실에 혈액을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테스트가 더 맞습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examine은 그러면 언제 쓰냐면은 뭔가 반사 반응, 이게 무릎을 때려서 반사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펜,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동공이랑 이런 눈의 움직임을 본다든가 그때가 바로 examine이고요. 검사를 받다라는 입장에서는 닥터가 했을 때는 examine이 괜찮아요.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또 examine을 쓰는 거는 좀 이상하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땐 하나하나 단계를 다 거쳐서 쭉 가는 그림이 있죠. go through different test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go through different tests 아니면 내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somebody is given 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My son was given different tests. My son went through different tests.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우리가 그런 충격이 있거나 하면은 첫째는 이 골절, 뼈가 부러졌는지를 보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한 번 찍게 되면은 an X-ray, X하고 모음으로 소리가 나서 an X-ray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 건 CT예요. CT라고 우리는 약자를 써서 말을 하지만은 영어로는 CAT scan이라고 풀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CAT scan. MRI는 또 그대로 MRI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MRI 해서 M 하고 또 모음의 소리가 났죠? X-ray랑 마찬가지로 an MRI 하고 AN 관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라고 간편하게 말하면 He got an X-ray. He got an X-ray. 의사 입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줬다라고 하면 His doctor gave him an X-ray. 다시 한번 해볼까요? His doctor, 아니면 doctor somebody가 있으면 his doctor gave him an X-ray. His doctor gave him an X-ray. 잘하셨어요. 또 다른 검사 test. Does it need to take a test 아니고 get other tests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겠죠. Does it need to get other tests? Does it need to get other tests? Does it need to get other tests? 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는 괜찮아요.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The doctor said everything was fine. 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그 결과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the results of the tests 가 were fine. 아니면 괜찮아 보이면 looked fine. 아니면 그게 정상이다 라는 뜻에서 looked normal 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는 건 그 상태가 남아있는 건데 남아있는데 그게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드러나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still remains to be seen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It still remains to be seen. 그 다른 증상들인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If 아니면 whether he will have problems later. Whether he will have problems later. 아니면 차후에지만은 앞으로 더 좀 시간이 있는 나중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래에라고만 진짜 그 미래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In the future 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The doctor said that the results of the tests were fine, but it still remains to be seen whether he'll have problems later. 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The doctor said that the results of the tests were fine, but it still remains to be seen whether he will have problems later.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이미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내용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의 전환이 먼저 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가장 빨리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를 지켜봐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 거지요? 다음 검사는 언제예요? 갑자기 코피를 쏟는다며 갑작스럽게 가슴의 통증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윙 다리에 힘이 풀린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